김해 국제공항 VIP 라운지는 평소처럼 고요했다. 거대한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실내를 물들이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한미정 할머니는 작은 마른 걸레를 손에 쥔 채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테이블 표면을 닦고 있었다. 72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주름진 손끝은 작은 얼룩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자리에는 진회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날렵한 헤어스타일, 번뜩이는 시계, 그리고 자신감으로 무장한 표정. 그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도 미정 할머니의 움직임을 곁눈질했다. 이도현, 신생 IT 기업 넥스트루프의 대표였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에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라운지의 정적 속에서 충분히 들릴 만큼 컸다. 청소 직원 나이 제한 없나 봐. 이렇게 나이 든 분이 일하면 서비스 질 떨어진다니까. 순간 미정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표정을 가다듬고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다. 평생 살아오며 겪어온 무례함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표정 속에 담긴 평온함이 그녀가 살아온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주변 직원들은 모른 척하며 각자의 일을 계속했다. 이도현은 한번 맛을 본 듯 다시 말을 이어갔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는데 이런 자리까지 차지하면 되나. 그 말 끝에 은근한 비웃음이 묻어났다. 미정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무릎 관절이 뻣뻣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스스로도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고객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불쾌한 말을 들었음에도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에 도현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라운지 한쪽 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여사님 괜찮아요. 저런 말은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죠. 미정은 미소로 답했지만 눈가에 스친 그림자는 그 말이 완전히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묵묵히 일에 몰두했다. 그 조용한 손놀림 하나하나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과거가 깃들어 있었다. 단순히 테이블을 닦는 손이 아니었다. 40여 년 전 호주 브리즈번의 한 해변. 그날도 미정은 빨간 구조대 유니폼을 입고 파도 위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은퇴한 뒤 그녀는 이곳에서 해변 구조대원으로 일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태풍이 막 지나간 후라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다. 원래 폐쇄됐어야 할 구역이었지만 몇몇 관광객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물에 들어가 있었다. 미정은 확성기를 들고 영어로 소리쳤다. 위험합니다. 모두 해변으로 나오세요. 대부분 물에서 나왔지만 한 가족만은 여전히 파도 속에 있었다. 외국인 부부와 10살 남짓의 소년.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지 그들은 경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세 사람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휩쓸렸다. 미정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구조 장비를 움켜쥔 그녀는 주저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다. 먼저 부부에게 도달해
해안 쪽으로 유도했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수영이 가능해 큰 문제 없이 따라왔다. 하지만 소년이 보이지 않았다. 내 아들 어디 있죠? 아버지가 절규했다. 미정은 숨 한 번 고르고 거센 파도를 가르며 더 깊은 곳으로 헤엄쳤다. 파도는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지만 근육에 새겨진 오랜 훈련과 강인한 의지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마침내 물속에서 작은 형체를 발견했다. 의식을 잃은 소년이었다. 그녀는 한 팔로 소년을 단단히 끌어안고 다른 팔로 필사적으로 물살을 헤쳤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안이 가까워졌다. 모래사장에 도착하자 소년은 숨을 쉬지 않았다. 미정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숨 쉬어라. 제발.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작은 기침 소리와 함께 소년이 물을 토했다. 눈동자가 떨리며 떠졌다.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 속에서 미정은 서툰 영어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소년의 부모가 울면서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당신이 우리 아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미정은 그저 웃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구한 것은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한 가족의 미래라는 것을. 브리즈번 해변의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소년을 안고 있는 한미정의 품속은 따뜻했다. 심폐소생술로 다시 호흡을 되찾은 소년은 아직 몸을 가누지 못했으나 미정의 목소리에 조금씩 반응을 보였다. 옆에서는 울음을 삼키지 못한 부모가 끊임없이 감사를 전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안도와 경외가 뒤섞여 있었다. 미정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파도 속에서 느꼈던 긴장과 두려움을 서서히 가라앉혔다. 구급대가 도착해 소년을 간단히 진찰한 뒤 큰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그제야 놓였다. 소년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진 것을 보자 바다의 소란스러운 물결 소리조차 잔잔하게 들렸다. 이름이 뭐니? 미정이 물었다. 소년은 숨을 고르며 작게 대답했다. 마이클. 서툰 발음이었지만 또렷했다. 그날 이후 마이클과 그의 가족은 매일같이 미정을 찾아왔다. 처음엔 감사 인사만 전하려는 줄 알았지만 점차 그들은 미정과 이야기를 나누고 해변의 일상과 구조 때의 삶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마이클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미정이 구조 장비를 점검하면 옆에서 꼬치꼬치 묻곤 했다.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무겁죠? 이건 구조 튜브야. 바다에서 사람을 잡아당길 때 쓰는 거지. 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그 호기심 어린 표정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아이처럼 맑았다. 며칠 뒤 마이클은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를 미정에게 내밀었다.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 조개 껍데기는 해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것이었지만 그 아이의 손에서 건네지니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느껴졌다. 고맙구나. 잘 간직할게. 미정은 그 조개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부모 역시 미정에게 깊은 신뢰를 보였다. 떠나기 전날 마이클의 아버지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우리는 미국에 살아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다시는 만나지 못하겠지 하는 예감이 스쳤다. 그 예감은 맞았다. 처음 몇 년간은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연락은 뜸해졌다. 각자의 삶이 서로를 멀어지게 했다. 그러나 미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바다, 그리고 작은 소년의 눈동자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세월은 흘러 해변 구조대에서의 일도, 젊은 날의 기록도 추억 속으로 묻혔다. 미정은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결국 김해국제공항 VIP 라운지에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길을 택한 것이다. 현재 김해국제공항 VIP 라운지. 따스한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라운지 한쪽은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이도현 대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고급 라운지에서 나이 든 직원이 그의 말은 의도적으로 크게 울려 퍼졌다. 다른 고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미정은 조용히 걸레를 짜며 그 소리를 흘려보내려 했다. 그러나 도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정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이쪽 테이블 좀 닦아주시겠어요? 아니? 젊은 직원은 없나요? 곧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건데 좀 더 깔끔한 인상을 주고 싶은데요. 순간 라운지의 시선이 둘 사이에 쏠렸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미정은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분노가 아닌 묘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네, 손님, 바로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도현은 자신의 말이 통했다고 생각한 듯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보셨죠? 이렇게 해야 효율이 생기는 겁니다. 옆자리 동료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정은 묵묵히 그의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여전히 숙련되고 정밀했다. 하지만 도현은 또다시 말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일하니 공항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해외 투자자가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라운지 직원들 몇몇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했다. 그때였다. 라운지 입구 쪽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VIP 도착하셨습니다. 도현은 즉시 넥타이를 고쳐매고 표정을 다듬었다. 드디어 오셨군.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수행원 사이로 한 중년의 서양인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은발의 깊은 주름이 인상적인 남자였다. 다니엘 하트,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벤처 캐피털리스트 중 한 명. 도현은 환한 미소로 다가갔다. 하트 회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넥스트루프의 이도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시선은 도현을 스치듯 지나 라운지 구석에 멈췄다. 그곳에는 물병을 정리하던 한미정이 있었다. 다니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믿기지 않는 듯한 감정이 잇따라 스쳤다. 다니엘 하트의 발걸음이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한 방향으로 향했다. 그의 시선은 라운지 구석. 물병을 정리하는 한미정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주위의 소란도, 수행원들의 시선도 그의 걸음을 막지 못했다. 미정은 처음엔 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림자가 드리우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서양인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낯이 금이라기보다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기시감이 스쳤다. 혹시 다니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미정 선생님이십니까? 순간 미정의 눈이 커졌다. 선생님이라니? 그녀는 이 외국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의 눈동자 깊숙이 숨어있는 익숙한 빛을 발견했다. 그리고 기억의 파도가 밀려왔다. 마이클 작게 내뱉은 이름이 공기를 울렸다. 다니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네, 선생님. 저 마이클입니다. 브리즈번에서 40년 전 라운지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과 손님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미정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바닷속에서 안아 끌어올리던 그 아이, 호기심 많던 눈망울, 작은 조개 껍데기를 내밀던 소년. 그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커서 이렇게 훌륭해질 줄이야. 그녀의 목소리엔 감격과 안도가 함께 묻어났다. 다니엘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미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기고 이렇게 여기서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구해주셨다. 40년 전 같은 단어가 들릴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자라났다. 회장님, 혹시 이분을 아시는 겁니까?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니엘이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다. 네, 압니다. 이분은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도현의 다리가 살짝 흔들렸다. 방금까지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끝이 떨렸다. 제가 10살 때 태풍이 몰아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미정 선생님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니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컸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미정을 무시하던 이도현의 말과 행동이 이제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떠올랐다. 도현은 무언가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어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자신의 발끝만 바라봤다. 다니엘은 다시 미정을 향했다. 선생님, 오늘은 제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40년 만에 드리는 초대입니다. 하지만 난 일하는 중인데 제발요. 오늘만큼은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라운지 매니저가 급히 끼어들었다.
물론입니다. 한 여사님, 오늘은 특별 휴가로 처리하겠습니다. 편히 다녀오세요. 그제야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요. 다니엘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부축했다. 두 사람이 함께 라운지를 나서기 전 다니엘은 잠시 멈춰 서서 이도현을 바라봤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짧지만 무게 있는 말이었다. 문이 닫히자 라운지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모든 시선이 도현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연민 섞인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도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모든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한쪽에선 환한 미소로 대화를 나누던 다니엘과 미정. 다른 한쪽에선 어리석은 발언을 쏟아내던 자신의 모습. 그 대비가 잔혹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도현은 투자 미팅을 준비한 채 라운지에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알았다. 오늘의 사건이 자신의 사업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기리라는 것을. 시간은 1시간가량 흘렀다. 김해 국제공항 VIP 라운지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이도현은 자리에 앉아 불안한 시선으로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곧 문이 열리고 다니엘 하트가 홀로 들어왔다. 미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트 회장님, 도현은 급히 일어나 다가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로. 다니엘은 그의 말을 끊었다. 몰랐다 무엇을요? 나이 든 분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예의를 몰랐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다. 말문이 막혀 아무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등줄기로 땀이 흘렀다. 다니엘은 한 걸음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방금 그분에게 늙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경솔했습니다. 경솔. 그건 단순한 경솔함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영웅입니다. 라운지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숨죽인 정적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다. 그분은 젊은 시절 국가대표 수영선수였고 은퇴 후에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해변 구조대원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40년 전, 그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태풍이 몰아친 바다에서 의식을 잃었던 10살짜리 소년. 그게 저였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다. 그들은 그동안 한미정을 단지 조용한 나이든 청소부로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삶의 무게와 가치가 완전히 다른 빛을 발했다. 다니엘은 라운지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방관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그분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다.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도현에게 시선을 돌렸다. 용서를 구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한미정 선생님께 직접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오늘은 제 호텔에서 쉬고 계시니 내일 아침 9시에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반드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업권은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기술력만 보지 않습니다.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다니엘은 라운지를 나섰다. 문이 닫히자 남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현에게 쏠렸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무거웠다. 그날 밤 도현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한미정의 얼굴과 자신이 했던 말들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 모욕적인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다음 날 아침 라운지는 전날과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하나같이 정장을 입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특별석이 마련되고 최고급 다과가 준비되었다. 도현은 예정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이나 사과 문장을 연습했다. 어떻게 해야 진심이 전해질까? 어제의 행동을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9시 정각, 문이 열렸다. 다니엘 하트와 한미정이 함께 들어왔다. 하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미정은 청소복 대신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여 있었다. 표정은 차분했고 걸음걸이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도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한미정 선생님, 그리고 하트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정직하게 두 사람을 향했다. 세 사람은 특별석에 마주 앉았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흐른 뒤 다니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현 씨, 어제 제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렸습니다. 당신도 들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미정은 잠시 도현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젊은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도현의 목이 다시 메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외모와 나이로만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운지 직원들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눈가가 붉어졌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만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란 걸. 그 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언이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깊이 새겼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젊으셨을 때 이야기를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국가대표로서의 시절이나 브리즈번에서 구조대원으로 지내셨던 경험 같은 것 말입니다. 한미정은 살짝 웃음을 지었다. 오래된 이야기라 조금 부끄럽지만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기운이 남아 있었다. 내가 수영을 처음 시작한 건 10살 때였어요. 부산 바닷가에서 자랐거든. 그때는 그냥 물속에서 노는 게 좋았을 뿐인데. 중학교 때 감독님의 눈에 띄었죠.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결국 국가대표로 발탁됐어요. 도연과 라운지에 몇몇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미정은 손끝으로 컵을 쥐며 마치 옛날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듯 눈빛이 빛났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땄을 땐. 사람들이 나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죠. 은퇴 후 나는 내 실력을 누군가를 위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주로 건너가 구조대에 지원했습니다.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바로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난 해였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날은 태풍이 지나간 다음이라 바다가 아주 사나웠죠.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에 들어간 사람들 중 너희 가족이 있었어. 나는 부부를 먼저 구조했지만 너는 보이지 않았지. 그때 다시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 네 작은 손목을 잡았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 다니엘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기억납니다. 숨이 막히고 시야가 어두워지던 순간 선생님의 팔이 저를 끌어올렸어요. 이도현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게 사람을 판단했는지 그 부끄러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나이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정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깨달았다면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선생님께 빚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 재단을 통해 한미정 해양구조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수상안전과 구조훈련을 받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라운지 안에 작은 감탄사가 흘렀다. 이도현도 놀란 눈빛이었다.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저도 제 회사에서 시니어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경험과 지혜를 존중받을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싶어요. 다니엘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 두 사람의 계획이 함께 움직일 수 있겠군요. 저는 재단에서, 도연 씨는 기업에서, 한미정 선생님의 삶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미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니엘이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그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본인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꿨으니까요. 그 순간 라운지 매니저가 다가와 말했다. 여사님, 직원들이 모두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문이 열리자 라운지 직원 전원이 들어왔다. 한 명씩 미정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항상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저희에게 큰 귀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나이나 겉모습으로 동료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따뜻함이 담긴 눈물이었다. 라운지 직원들과의 인사가 끝나자 공항의 VIP 라운지는 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심하거나 형식적이었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따뜻한 배려로 바뀌어 있었다. 이도현은 직원들이 물러난 후에도 한미정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나이와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경험과 품성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니엘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한미정 해양구조 장학금을 설립하겠습니다. 첫 지원자는 올해 여름부터 모집을 시작하죠. 수영, 구조, 해양 안전을 배우고 싶은 청년들이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게 될 겁니다. 미정은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 말에 이도현과 다니엘이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선생님,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나요? 다니엘이 물었다. 쉬고 싶을 땐 쉬죠. 하지만 저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어요. 여기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삶을 통해 작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걸. 이도현은 그 말에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곳에서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나 환경, 전부 개선하겠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매니저가 끼어들었다. 여사님, 저희도 앞으로 선생님을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에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포함시키겠습니다. 미정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만 지켜주세요. 며칠 후, 다니엘은 공항 근처의 한 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여러 언론과 해양안전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오늘 저는 제 목숨의 은인, 한미정 선생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다니엘은 미정을 무대 위로 초대했다. 그분은 40년 전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세상에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한미정 해양구조 장학금의 설립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미정은 수십 개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고든 자세와 차분한 표정은 여전히 현역 국가대표 시절의 위엄을 간직하고 있었다. 기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 어떤 기분이신가요? 조금 쑥스럽네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편 이도현은 회사 내부에 시니어 인재 채용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경험과 지혜를 가진 시니어들이 우리 회사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나이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발표는 직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몇몇 시니어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기 시작했다. 도현은 그때마다 한미정의 이야기를 전하며
변화를 직접 이끌었다. 몇 주 뒤, 미정은 여전히 김해국제공항 VIP 라운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고객들은 그녀를 그저 청소하는 직원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사진을 함께 찍자고 부탁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날 저녁, 붉게 물든 노을이 라운지 창 너머로 번졌다. 미정은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창가에 섰다. 활주로 위로 비행기들이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40년 전 브리즈번 해변의 파도 소리와 오늘의 따뜻한 공기가 겹쳐졌다. 인생은 참 신기해. 내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날 줄 누가 알았을까. 뒤에서 이도현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오늘은 장시간 근무하셨으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내 일을 끝까지 하고 싶어. 그게 내가 나답게 사는 방법이야. 그날 라운지를 지나가던 한 소년이 미정을 향해 다가왔다. 혹시 TV에 나온 분 맞으세요? 바다에서 사람 구해주신 미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무릎을 굽혔다. 그래?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도? 누구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소년의 눈이 반짝였다. 그 순간 미정은 또 한 명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다. 이번엔 물속이 아니라 편견과 무관심의 바다에서 구한 영혼이었다. 다니엘과 이도현, 그리고 한미정,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약속을 지켜갔다. 장학금은 첫 지원자를 맞이했고 시니어 채용 프로그램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해국제공항 VIP 라운지에는 매일같이 조용하지만 확고한 위엄이 깃들어 있었다. 그 위엄의 중심에는 여전히 묵묵히 일을 하며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한미정이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곳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마음 속에 있습니다.